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1.06% 하락, 리밸런싱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JD 부자연구소 9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하고 부동산 주식 강의는 모두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델타 공포에 주가 떨어지고 국채 올라가고 달러 혼조, 유가 추락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06%, S&P 500 지수는 1.59%, 다우존스 지수는 2.03%, 3대 지수 모두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1.06% 하락, 리밸런싱 시작. 미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주에 비해 70%가 늘었고 사망자는 26%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락의 원인은 공식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률은 높고 치명률은 낮으니 오히려 빌 에크먼 같은 투자자는 델타 변이가 백신이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 백신 안 맞을 사람들은 미국에 한 8천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경제 재개는 되었고요. 마스크는 안 쓰고 여행 다니는데 델타 변이가 걸리면 약하게 앓고 지나가니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해서 집단 면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빌 에크먼은 봤다는 얘기죠. 다만 델타 변이로 인해 미국이 셧다운할 유인은 작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고요. 중증 환자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경제 재개로 가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졌는데 펠로톤, 텔라닥 등 재택 수혜주가 올라간 것으로 봐서 어제 떨어진 원인을 델타 변이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이든의 중국 해킹 공격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떨어진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동안 많이 올라서 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단기 저점 대비 20% 이상 그냥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도가 진짜 이유이고 델타 변이는 핑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까? 어떤 전문가는 10%에서 20%까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버티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더 떨어지는 것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리밸런싱을 한다면 그리 두렵지 않아도 됩니다. 2.5% 빠질 때마다 10%씩 팔면 되니 말입니다. 지금 리밸런싱 표인데요. 이게 전고점은 149.15입니다. 1호 달러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 25% 빠질 때 이제 100% 터는 것을 리밸런싱으로 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가 어저께 2.5% 구간 떨어졌죠. 그래서 145.42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총 자산, 그러니까 애플 갖고 있는 총 자산의 10%를 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면 리밸런싱 비율대로 한다면 되겠죠. 만약 오늘서부터 그냥 치고 올라가서 전고점 대비 149.15달러를 넘어서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이제 리밸런싱을 따른다면 두 가지 옵션이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고점 대비 2.5% 오른 152.88달러 여기가 되겠죠. 152.88 달러가 된다면 팔았던 10%를 다시 사면 됩니다. 이때 이제 손해는 얼마냐? 총 자산의 0.5%만큼 손해입니다. 두 번째는 올라도 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옵션은 본인의 선택인데요. 현금화를 일부 시켜놓은 것이 아마추어에게는 힘듭니다. 그러나 일부 현금화를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100% 주식에 넣는 것보다는 현금화를 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것을 대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오늘부터 떨어져서 전고점 대비 5% 이상이 더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141.69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10%를 팔아서 총 자산의 20%를 팔게 됩니다. 올라도 좋고요. 올라가면 주식 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좋고 그다음에 떨어져도 주식 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난 2020년 11월 조정이나 2021년 1월 조정처럼 전고점 대비 애플이 15% 이상 조정이 온다면 리밸런싱을 하면서 현금화한 것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주식 수를 늘리면 됩니다. 반대로 살짝 빠지기만 하고 다시 오른다면 약간의 손해는 있지만 90%의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올라도 해피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미국 선물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리밸런싱을 하는 것은 미래에 알 수 없는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 라는 것이고요. 리밸런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싶다면 JD 부자연구소 다운 카페를 찾아오셔서 이것도 이제 링크에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리밸런싱에 대한 그 조던의 칼럼 글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중국 정부가 진짜 노리는 것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게임 셧다운, 주말 근무 폐지, 몸살이는 중비테크 셀프 규제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술 업체인 텐센트는 셧다운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셧다운은 미성년자가 심야 시간 오후 10시에서 8시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하지만 청소년들이 부모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하는 등 셧다운 우회 수단이 계속 이용되자 텐센트는 얼굴 인식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CNBC는 몇 년간 중국 정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비디오 게임 중독이다 라고 하면서 텐센트가 이번 조치로 당국의 추가 규제를 미리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텐센트가 게임 셧다운도 모자라서 청소년들의 게임을 못하도록 얼굴 인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요즘 이제 학원 사교육 업체들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교육 업체인 신동방은 고점 대비 70%가 빠졌고요. 탈 에듀케이션은 고점 대비 80%가 빠졌습니다. 왜 중국 정부는 이렇게 학원 업체를 때려잡을까라는 것이죠. 중국의 출산율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주는데 왜 학원 업체를 때려잡냐? 아이 안 낳는 이유는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중국 당국이 때려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을 죄다 팔았습니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래서는 중국 주식에 투자자들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겠나라는 것이고요. 중국 정부에 찍히면 완전히 골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정말로 기업을 때려잡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의 주제인데 이것이 바로 자발적 복종입니다. 중국 정부의 권력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권력 타령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중국 투자를 고려한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업화 이전에 왕이 다스릴 때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름하여 왕권 신수설이죠. 하늘로부터 권력이 온 것이니 백성들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서 하늘의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왜 네가 다스리냐라고 이제 대드는 이제 백성이 있다면 제사장이 나서서 내가 봤다라는 것이죠. 내가 봤다. 이 사람이 하늘의 뜻을 받았다라는 것을 본인이 증명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찍어 누르려면 거부할 수 없는 존재여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력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왕들은 하늘에 드리는 제사, 뭐 천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교 분리의 사회라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 무당 등이 하늘로부터 권력이 왔다고 권력을 왕이 받았다고 옹호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에서 종교 지도자는 왕과 함께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고조선에서는 이제 당군 왕검이 지배를 했죠. 당군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종교 지도자이고 왕검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입니다. 당군 왕검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재정일치,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는 사회라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세 시대에는 신의 사회였기 때문에 왕보다는 교황의 존재가 더 이제 권력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논리로 백성들을 다스렸고요. 왕의 피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세습이 가능했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러나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서양에서는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자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화국으로 갔고요. 자연스럽게 권력은 국민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권력은 어디서 왔는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신호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요. 투표로 주석을 뽑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공산당이라는 것에서 간접 투표로 권력의 중심인 주석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진 것이 바로 이제 감시죠. 혹시나 권력에 대드는 세력이 있다면 찍어 눌려야 되니 말입니다. 아주 취약한 권력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 천안문 사태라는 민주화 시위가 이제 중간에 있었는데요. 민주화 시위는 공산당이 탱크로 밟아버렸고요. 국제사회는 제재를 했지만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중국이 후진국일 때는 사람을 문화 대혁명이란 공포 정치로 몇 천만 명을 죽여도 국제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제재를 할 수가 없었죠. 세계 무역 체인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중국이 1978년도 덩샤오핑으로 인해서 세계 무역 체제로 들어와서 발전을 거듭할 때는 인민들에게 조금만 참으라 했습니다. 지금은 정치보다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인민들도 중국의 공산당의 권력이 어디서 왔는지 스스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장시성에서 이황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요. 이황 사건은 폭력적인 토지 수용에 항의하면서 3명의 주민이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웨이버를 통해서 이 사건이 전파되었고요. 동정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의 과실을 문제 삼아서 이황현의 장을 파면을 했습니다. 왜 이황현의 장을 파면했을까라는 것이죠. 중국의 공산당은 선거를 통해 권력의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의 반대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들끓으면 자신이 세웠던 원칙도 뒤집는 것이 바로 이제 공산당이죠.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고 있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보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와 사회는 정보를 가공, 처리, 유통하는 활동이 활발하여서 사회 및 경제의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페이스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SNS에 매일 자신의 생활을 올립니다. 이들은 왜 자신의 일상을 올릴까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자랑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랑질을 하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길을 쓰고 해외여행 가고요.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고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서 좋아요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사람의 인정 욕구를 자극합니다. 인정 욕구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입니다. 따라서 좋아요에 중독이 되고요. 유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서 무엇을 주고받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정보를 주고 빅테크로부터 편리함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풀이를 하자면 우리의 취향이라든가 위치, 개인정보 등등인 빅데이터를 주고요. 공짜로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인 SNS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은 우리의 빅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해서 광고에 활용합니다. 서로 윈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정보를 스스로 내주도록 만든다는 데서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중국 정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까? 정부와 사회를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감시 사회를 만들어서 말이죠. CCTV 개수로 본 감시 사회 1위 베이징, 2위는 상하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그 감시용 CCTV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데가 상위 20개 도시 중 16곳이 중국의 도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감시용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도시 1위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인데요. 여기에 115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 인구 1000명당 56.2대의 감시용 CCTV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를 할까라는 것이죠. 2017년 선전시 룽강구에서 유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 경찰은 유괴된 아이의 신원을 감시 카메라망에 넣자 유괴범이 있는 위치를 바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24시간도 안 되어서 유괴된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CCTV가 좋은 점이죠. 그러나 반대로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는 CCTV가 민주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검거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CCTV는 바로 중국의 공산당이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마치 현대의 파놉티콘이 바로 중국의 CCTV인 셈이죠. 중국의 하드웨어인 CCTV 이외에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신용 코드입니다.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의 핵심은 상벌을 줘서 신용 점수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신용 점수가 깎이는 행동은 무엇인가? 증거 위조나 폭력, 위협으로부터 법 집행을 방해한 자, 혹은 허위 소송, 재산 은닉으로 법 집행을 회피한 자, 그리고 재산 보고를 위반한 자, 뭐 등등 이런 일들을 하면 신용 점수가 깎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가 깎이고요. 이렇게 되면 신용 점수가 깎이고 신용 점수가 깎이면 각종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이익은 뭐 난방 보조금을 못 받는다거나 각종 보조금들이 있는데 이런 신청이 거부됩니다. 그리고 시내 주차장이 있는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요. 무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급행 열차를 타지 못하고 완행 열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법 위반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는 신용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 텐센트는 스스로 공산당이 원하는 게임 셧다운 제도를 더 발전시킨다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신용 점수를 높이기 위해 공산당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스스로 공산당에 충성하려 하게 됩니다. 권력의 근본이 없는 중국 공산당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발적 복종의 사회입니다. 얌전히 따르는 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따르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사회가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사회죠. 결론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꿈꾸는 초감시 사회의 목적은 자발적 복종의 노예사회다라는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의 다음 카페 중 조던의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자세히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혹시나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 따르고 참고할 사람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스닥 1.06% 하락, 리밸런싱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지금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